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테슬라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가와 뉴스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전체는 횡보에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죠.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가면 갈수록 상승세가 이제 둔화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주식의 이제 이론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 주가가 피로감을 느끼죠. 그리고 사람들이 수익이 나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주식의 이제 일반적인 그 흐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패턴대로 예상했던 대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상승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돌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조정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좀 상승하면 조정해도 되고, 하락하면 조정해도 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조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좀 거의 뭐 사상 최대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간 대비 상승률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좀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 중요한 성명 발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까? 아, 조금 뭐 이제 뭐 혼란스러운데, 예, 좀 심플하게 보자면, 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그게 주식으로 들어와서 주식을 이렇게 상승시키죠. 근데 지금 뭐 여러 해 동안 이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금리 정책은 뭐냐면 시중에 그 돈이 많이 풀리지 못하게 하죠. 금리가 낮으면 낮은 금리에 대출을 많이 해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죠. 예. 어, 그런데 이 금리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물건에 물가가 있듯이, 물건에 물가가 있듯이 금리 자체도, 예, 금리 자체에 물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1990년에 짜장면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0원, 뭐 1,500원짜리도 있었고 그랬어요. 예, 그때 한 1,500원 정도 했던 거 기억나는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예, 1,500원짜리 짜장면이 있었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체감 물가로 1,500원짜리 그 짜장면은 쌌던가, 기억하기에 쌌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체감하는 이 8,000원짜리 짜장면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비싸다 느끼고 있죠. 음. 그러니까 금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4%다. 그러면 어떤 시대의 금리가 4%일 때 고금리라고 느껴지는가? 예.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짜리 금리가 2018년의 4%랑 2025년의 4%랑 이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예.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 2025년과 2018년 비교를 해보자면은 지금 돈의 이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자,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4%라는 것은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빌리면 이자 비용으로 4만 원 낸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자 비용이 적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쪼달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저기 재정 적자가 뭐 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정 적자가 많긴 많은데,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그만큼 그동안 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이제 생각보다는 견딜만 하다는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이게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도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면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금리 상황이지만 시중에 돈이 그렇게 쪼달리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고금리의 이자를 내더라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 자체가 이제 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임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임금은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 이제 감세안 같은 걸로 해서 그 앞으로 이제 시중에서 돈을 이렇게 세금으로 빨아들이는 거 이것을 줄여주고 사실 이게 줄인다기보다도 정부에서 지출을 줄여서 작은 정부를 운영하겠다. 공무원도 많이 자르고 뭐 복지 예산도 자르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이 사회로 지출하는 돈 양을 줄이겠다. 좀 이런 정책을 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출이 줄고 그렇다고 이제 수입은 관세를 통해서 늘리고 오늘 당문 뉴스 보니까 흑자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쓰는 돈 자체를 이제 사회 쪽으로 내보내는 돈 자체를 줄이면 사회에 돈이 풀려야 되는데 이 풀리지 못한다. 그러면 좀 영향이 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파월 보고 사임하라 이런 압박을 계속하게 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사회 쪽으로 풀어주는 것을 줄이더라도 이제 금리 그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해 주면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있지 않을 것 같다. 바이든 때는 알게 모르게 사실 바이든 때는 엄청나게 돈을 사회에 많이 풀었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고 그런 거에 기여를 했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날을 내다봤을 때 이 사회에 돈이 많이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풀려 있느냐 아니면 적게 풀려 있느냐 그걸로 주식시장에 좀 어떤 미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상적인 건 뭐냐면 돈을 많이 풀면서도 물가가 떨어진다, 안 오른다. 이러면 환상적이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돈을 마음껏 풀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그래서 뭐 사회복지도 많이 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 금리를 내린다는 전자에 봤을 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지연이 되면서 미국 정부가 사회에 푸는 돈을 줄여버린다. 그러면은 시중의 돈은 모자르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를 올 하반기 안에 적어도 이제 9월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9월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만 넘기지 않는다. 11월에만 한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인하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한 6개월, 7개월 동안 또 인하를 안 해버린다.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경로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만약에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은 조금 이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다 고평가 상태이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난 그 고평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이제 이 뭐 가치 평가를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주봉 보시죠? 예, 월봉 보이시죠? 이 장기 이평과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냥 고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보통 이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조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뉴스들을 보시면은 시총 4조 달러 엔비디아 주가 고공행진하는데 젠스랑은 왜 팔았나? 예. 뭐 팔아야 할 그 때가 됐으니까 팔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주식 이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에 열심히들 하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최선을 다한 정보 파악이 즉시 즉각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여기 이론이 조금 설명이 더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 뭐 중, 강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데 가서 왜 사냐?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하면 내재 가치,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미래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예를 들면 뭐 젠슨왕이 갑자기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이런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정보만 그리고 뭐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정보예요. 그런 것이 100%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다 100%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어떤 악재가 100% 반영이 돼요. 그리고 이 이후에 나올 호재가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매수자들에게 봤을 때 이 내재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악재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출현할 수 있는 어떤 호재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사는 거거든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 그 내재 가치를 봤을 때 이 악재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악재 흘러나올 만한 악재는 다 흘러나왔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내재 가치에 비해서 너무 이제 악재가 과도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사면은 나중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 생각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런 데서 왜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 회사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 상황은 뭐냐면 상승은 호재가 반영된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호재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 한마디로 뭐 PER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호재가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손실 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면 안 되죠. 예. 이야기는 조금 복잡한데, 예. 나중에 또 시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어쨌든 지금 그랬고요.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저항과 지지, 예, 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샌드위치 돼 갖고 짜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 좀 세밀하게 보면 하락에 비해서 좀 상승이 좀 약해요. 예, 원래 이렇게 하락을 하면 스프링처럼 탕 튕겨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딱 하면 땅 튕겨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하락에 비해서 좀 반등이 약하다. 이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흐름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완전히 술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랜덤하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랜덤 워크 이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기대감,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러스 되어서 100% 반영된 자체가 현재의 주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주가의 모습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느냐. 근데 내재 가치는 한참 밑에예요. PER이 뭐 120배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여전히 이제 뭐냐면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시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생각이 됐을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면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마디로 내재 가치에 비해서 악재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거나 악재가 많이 반영됐다. 이 회사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좀 과도한 악재 반영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사면은 나중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욕심이 많잖아요, 인간은. 내가 산 후에 더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권역, 이렇게 권역을 정해서 여기서 한번 샀다가 뭐 여기 올라가면 한 번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조금 이렇게 나눠서 어림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매수한 후에 하락을 하면 그냥 견디겠다. 참고 견디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막 가버리죠. 잘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는 이게 명암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깔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덜 깔끔, 지저분한 사람 말고요. 덜 깔끔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보통 보면 뭐 깔끔한 사람이 깔끔하게 잘 산다. 올바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덜 깔끔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빨리빨리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느릿느릿 일을 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생활 루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떻게 뭐 깨진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유연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좀 너무 깔끔하게 살지 말고 약간 지저분하게 빵 조각도 좀 흘리고 옷에 약간 뭐 옷에 케찹도 조금 묻히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되게 이렇게 릴렉스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되게 이게 좀 이렇게 편하게 사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주식시장이 이게 우리가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잘 휴식 취하시고 또 기운 내서 다음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